자,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채권, 그냥 사두기만 하면 정말 안전자산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채권 투자라는 건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세계입니다. 오늘은 채권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서 묻어두는 전략. 이게 왜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채권 관리에는 어떤 큰 두 갈래 길이 있는지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도구, 바로 듀레이션과 볼록성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소극적 관리와 적극적 관리 전략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엔 과연 나에게 맞는 선택은 뭘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채권 투자는요, 바로 여기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투자 철학 중 하나를 고르는 거죠. 여러분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길 건가요? 아니면 그 파도를 예측하고 넘어서려 할 건가요? 이 첫 번째 선택이 여러분의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길을 가던 간에 우리는 금리 리스크라고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을 넘어야만 해요. 금리랑 채권 가격은 마치 시소의 양쪽 끝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한쪽에서 금리가 쓱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아래로 훅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채권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예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리스크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또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금리 민감도 측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딱 1% 움직일 때 내 채권 가격이 과연 몇 %나 흔들릴지 이걸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만 보면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시소 비유 기억나시죠? 듀레이션은 바로 그 시소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시소 길이가 길면 어때요? 즉, 듀레이션이 크면 똑같은 힘으로 살짝만 눌러도 반대편이 훨씬 더 크게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금리가 아주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출렁인다는 뜻이래요. 이건 리스크가 크단 얘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방향만 제대로 예측하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근데 말이죠. 이 듀레이션이 완벽한 도구는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직선이 아니라 아름다운 곡선 형태입니다. 바로 이 미세한 오차를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겐 더 정밀한 도구, 볼록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듀레이션이 예측하는 가격 변동은 저 직선이에요. 하지만 실제 가격은 저 예쁜 곡선을 따라 움직이죠. 금리가 크게 변하면 변할수록 저 직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 즉 오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볼록성은 듀레이션이 만들어내는 이 오차를 아주 정밀하게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막 크게 요동치는 시기일수록 듀레이션만 보는 것과 이 볼록성까지 함께 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볼록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안전방패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금리가 오를 때는 가격 하락을 좀 덜하게 막아주고 반대로 금리가 내릴 때는 가격 상승폭을 더 키워주니까요. 이거야말로 투자자에게는 정말 유리한 비대칭적인 특성 아니겠어요? 자, 이제 듀레이션과 볼록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전략을 선택할 시간이 된 거죠. 채권 관리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은 시장의 흐름을 겸허하게 따르는 소극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길은 시장을 뛰어넘어 보려는 아주 야심찬 도전이죠. 바로 적극적 관리입니다. 과연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맞는 길일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두 전략의 핵심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극적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라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데 만족하는 거죠. 뭐랄까, 강을 따라 그냥 조용히 배를 띄워 보내는 것과 비슷해요. 반면에 적극적 전략은 아니야, 내 분석과 예측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믿는 겁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직접 돛을 조정해가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나아가려는 항해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소극적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인덱싱이죠. 특정 채권 지수를 그냥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이나 예측 실패의 위험 없이 시장이 주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면역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특정 시점까지 금리 리스크로부터 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철벽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법입니다. 반면에 적극적 관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치열한 게임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어떤 채권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거죠. 물론 예측이 맞으면 시장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얻지만 만약 빗나가면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시장을 따르는 소극적 관리와 시장을 이기려는 적극적 관리, 이 두 갈래길 앞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엔 단 하나의 정답이란 건 없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리스크를 막 피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소극적 전략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실력으로 시장의 숨은 기회를 찾아낼 자신이 있어. 그렇다면 적극적 전략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능력에 따라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이 선택은요, 단순히 채권 투자 기법 하나를 고르는 걸 넘어섭니다. 이건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철학을 드러내는 질문인 셈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과 함께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파도를 예측하고 그 위를 멋지게 서핑하려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채권 투자자로서의 긴 여정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